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한번 봐야 될 책이 정말 이 가을에 이 국화향기처럼 국화향기는 다른 꽃은 이렇게 가을이 되면은 물이 빠지고 붉은 것은 뭐 파란 엽록소가 있다가 물이 빠지면은 붉은 것은 붉은 대로, 노란 것은 노란 대로 이제 이파리가 천차만별로 다 온갖 그 홍엽이 이제 물들어가는 그런 시절인데, 이런 상엽지절에 국화는 유독히 다른 꽃이 시드는데 당당하게 그 향기를 싸늘한 백건풍, 건풍, 쇳덩거리 같은 그런 바람, 찬바람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법 시대에 이 직심을 가지고, 정직심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한번 이렇게 하나의 그런 일점을, 아름다운 향기를 한번 또 이렇게 점 찍는다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동아사 한문불전대학원은 오래전부터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있어 왔고, 1기 때부터 왔다 2기가 졸업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3기지요? 지금 벌써. 예. 또 대학원에 걸맞게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예. 껍데기는 다 빠지고 알맹이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찬설이 내려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국화의 오상지기, 오만한 국화의 그런 오상지기처럼 이 직지라고 하는 책하고 이제 인연이 된 것이 참 여러분들한테는 다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직지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은혜사에서 공부할 때 졸업 과제로 이제 어른 스님께서 호서문화연구원이라고 청주에서 직지가 출간됐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거기서 어른 스님 대학원장으로 무자비자 스님께서 계실 때 청주에서 이제 박모 교수님하고 이모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셨는데 도저히 직지라고 하는 것이 선어록이 돼가지고 일반에서는 한문 실력이나 중국어 실력으로서는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글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 뜻은 그 마음의 이치를 아는 사람만이 풀 수 있는 아주 심오한 내용으로 이렇게 직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해석을 해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영어는 잘 하는데 전문 의학 서적을 갖다 주니까 의학 상식이 없으니까 단지 영어를 읽을 뿐이지 영어를 안다고 해서 의학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술 말이에요. 병원. 예? 한문을 안다고 해가지고 불교를 아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종단적으로 무자비자 어른 스님께 번역을 의뢰하면 된다 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잔뜩 책보따리를 이제까지 있던 거, 정신문화연구원에 있는 목판본 1378년본,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서 보여드릴게. 여기 직지, 지금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는 직지 학원입니다. 이게 이제 영인본인데, 이거 이제 전체 39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한 10석장 정도가 고려말 조선시대의 현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직지 학원입니다. 요거보다 한 70년 뒤에 이제 찍어진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이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원본을 보니까 상당히 책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크기도 이렇게 큽니다. 기독교 바이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양 선어록이 세계 최초 금속 활자가 되다 보니까 잘 세계에서 인준을 안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세계의 최초 금속 활자라고
여기 이제 보면 1377년 치암사에서 찍었다고 이렇게 나와가 있죠. 치암사가 여주 저기 청주 흥덕사에서. 제일 뒤에 보면은 하주, 비구니, 묘덕 이렇게 나오고 제자 석찬 스님 이름이 여기 찌개가 나오는데 그 앞에 여기 보면 이제 강기라고 있습니다. 간행했는 기록. 거기 보면 이제 성광 7년 정사 7월 여름에 청주 목외 흥덕사에서 주자 인쇄했다. 주물로 부어간 그 금속 활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을 이제 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해인사에 있는 거는 고정이 되어 있는 목판입니다. 목판. 그러니까 활자 인쇄는 50부나 100부 이렇게 작은 양을 찍을 때 이와 같이 한 100건 정도 찍든지 한 50부 정도 찍을 때 여기 활자를 사용하고, 10,000부, 1,000부 찍을 때는 뭘 사용해야 되겠어요? 고정되어 있는 목판? 그대로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겠죠? 그러니까 요거 찍고 또 그 글자 또 바꿔가지고 또 다른 글자 찍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세조 때 뭐 강경도감의 뭐 의뢰자라든지 전부 그런 것들이 이제 주자본에는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 책이 있고, 요거는 이제 하급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립도서관, 우리 한국 국립도서관에 완질이, 요건 하권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것은 국립도서관에 상하본, 완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문화연구원의 것을 제가 보니까 거기는 서문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목원 이색, 그다음에 성사달, 겸손 성사달 그 서문이 붙어 있고 뒤에 발문까지 잘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주 글도 정교하고, 요 책을 찍고 난 뒤에 1377년에 찍고 난 뒤에 1378년도에 그 목판본을 또 책을 찍은 게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그거하고 이거하고 자료를 잔뜩 이렇게 가지고 우리 어른 스님 방에 갖다 놨는데, 스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일도 바쁘시고 하시니까 제가 그때 졸업 과제를 대지도론 100건을 하기로 했었는데 분량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불광사전 그거 7권 한글 3권을 다 만들고 나니까 힘도 부족한 것 같고, 이제 좀 씻으면 싶어서 스님 간단한 걸 해서 당근짜리로 책을 졸업 과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뭐 10건, 5건짜리 하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이제 좀 쉬어가면서 공부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스님께서 그러면은 내 방에 가봐라. 스님, 당신께서는 그때 부산에 계셨는데, 그날은 부산에 계셨는데, 내 방에 가면은 그 자료가 와가 있는 게 2가지가 있을 것이다. 다른 자료가 있고 이게 있는데, 네가 선택을 해라. 그 법학은 그걸 하든지 직지를 하든지. 딱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야. 경상도 사람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싹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뭡니까? 그러니까 딱 직지. 그 말로만 듣던 직지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로구나. 직지. 예. 그래서 그 책을 번역하고 주회해서 대학원 졸업 과제를 했던 게 이 책입니다. 이게. 예, 제가 서문에 그려놨습니다. 실컷 요거는 이제 뭐 하권뿐만 아니고 상권까지 다 돼가 있는 건데, 상하권 다 번역을 하고 주석을 달고 난 뒤 했는 말이, 제가 그 서문에 써놓은 얘기가 그겁니다. 가문의 복음을 식칼로 만들고 말았다. 선어록뿐만 아니라 경전을 함부로 그렇게 솜씨 없는 사람이 난잡하게 칼을 들이대 가지고 인쇄 공예를 남기듯이 글을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뭐 그냥 얼핏 보면 책은 괜찮습니다. 얼핏 보면 옆에 뭐 촥 써놓고 폼나게 뭐 이렇게 영어 압스트랙트도 써놓고 영어도 써놓고 막 뭐 별걸 다 해놓습니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차례 제목까지 자세히 보면 하나도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짝이 없어서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 책을
밑에 주석을 다 빼고 원문만 가지고 상하권을 번역을 해서 한 1년 동안 강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중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빼곡하게 틀린 걸 다시 체크해 놓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 틀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번역하겠다. 이렇게 계속 책을 내고 난 뒤에 이와 같이 계속 너저분하 이만큼 계속 이렇게 뭐 이게 다 틀리게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얼만큼 사람이 이런 것은 제가 잘 쓰는 말씀으로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식자우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자우한.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그 뒤로 이제 한 10년이 지나고 20년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이 직지에 대해서 책을 제 정신 세계를 많이 넓혀준 그런 책이라서 고맙기도 한데 그 와중에서 우리 어른 스님께서 네가 해설을 내라 하는데 자꾸 낼 수가 있어야지 겁이 났어. 안 냅니다. 조그만 조각배 하나 가고 윈드서핑 하면서 네 태평양 건너라 이러면 누가 건널 사람 누가 있겠어요? 깨미 보고 네 컨테이너 한 박 지고 가봐 이러면 깨미가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제까지 60년 50년 살아오신 당신의 역량으로 선방에도 다니시고 강사 생활도 오래 하신 그 역량을 해서 다행스럽게 이와 같은 직지를 상하권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님 책을 이걸 3일 동안에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익히 하안경이라는 거 기신론이나 저하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제 강의 스타일은 한 장 가지고 3일 하지 싶습니다. 한 장 가지고 3일 동안 막 울고 먹다가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오면서 일부러 직지를 하나도 안 봤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내 뼛속까지 섬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여기에 개합해가지고 이 정도의 경지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어록이라 하는 것이 구차하게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잡다한 지식을 덧칠해가지고 그렇게 분석해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작은 연필 하나를 딱 들고 그냥 도화지 위에서 대생하듯이 아무 색깔도 칠하지 말고 그냥 스케치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 직지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 눈에 한번 스치면서 마음에 그냥 한번 새기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돌바위를 헤쳐서 거기서 금을 찾아내고 보배 우리 마음에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고 아주 미묘하고 신비로운 이렇게 쓰고 읽고 보고 듣는 거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뭐 마음을 빼버리고 난 뒤에 이 눈의 가치는 얼마가 되겠고 마음하고 붙어가 있는 눈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지 마음만 떨어져 보고 송장만 붙어가 있는 내 귀나 이빨의 이 가치하고 마음이 이렇게 흔적이 존재하면서 내가 입술을 놀리고 맥박이 뛰고 손이 작동을 할 때 가치하고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뭐 경매하듯이 내 거는 얼마라고 한번 써보세요. 자기 가치가 얼마겠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한번 써보세요. 성이 불찰미진수 불가사의하죠. 그렇게 우리가 참 뭐라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무가지보 그걸 우리 흔히 여의보주라고 그러죠. 이 마음에 이렇게 경전을 헤치면서 자기의 여의보배를 찾고 그 이산저산 다니다가 이돌저돌 계속 그 옥돌 하나 얻기 위해서 수많은 돌을 들추어내고 이 대들보 하나 구하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고 그러듯이 직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종지를 이렇게 파악해서 들어가야 돼요. 뭐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직지가 어느덧 막 여러분들 곁에 와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좀 편안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물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르다고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자성청정을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 마음을 꽉 묶어가지고 우리 본성이라든지 불성을 얽어맬 대로 번뇌를 얽어매가지고 그걸 마음이라고 이렇게 심성을 얽어매가지고 자기 심상이라고 표현해가 이렇게 냅니다. 생각이라고 심념이라고. 그런데 영리한 사람들은 이 마음을 다 풀어버립니다. 마음을 풀어서 다시 내 마음의 심성을 성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거든요. 그걸 찾아갑니다. 말초를 수행이 치문이라는 책에 이래 나옵니다. 수행은 유유하초난이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초 신경에 가장 어려움이 있다. 눈끝에 닿이는데 보기 싫다, 보기 좋다 안에 판단하는 게 한 놈 있거든요. 햇바닥에 대면 맛있다, 맛없다, 귀에 들리면 거슬린다, 좋다, 사랑해요, 싫어요, 죽일 놈, 살릴 놈, 하야해라, 어떻게 해라, 니나 해라. 이 말세에 그냥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은 계속 평생 그렇게 살다 갑니다. 옛날부터. 예? 그래도 뭐 같이 동참을 해야지. 정작 중요한 내 인생은 이게 지식이라고 여기서 이게 이제 하나의 직지가 우리의 이 선어록을 보는 목적도 돼서도 안 되고 이것이 하나의 이 선어록을 보는 것이 뭐 여러 가지 그쪽에 자기 뭐랄까 나 그런 것 정도 안다 본다 이런 것 가지고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 자체가 된다는 것이 이제 제 평소의 주장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습니다. 중생들이나 캄캄하고 좀 모질이 같은 사람들은 이 마음을 괜히 묶어가지고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한다 했습니다. 근데 영리한 사람들 어떻게 마음을 풀어버리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물하고 얼음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래도 걸릴 것 같고 저래도 욕먹을 것 같고 그게 이제 틀린 것이죠. 같습니다. 같아. 오리는 추우면은 물로 들어가고 닭은 추우면은 햇대로 올라가고 어떤 놈은 올라가고 어떤 놈은 내려간다. 제가 아래 어른 선생님하고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불교라고 다 똑같은 것인데 티베트 불교는 오마니 보면 뱅글뱅글 돌리기도 하고 그죠? 윤장대라고 뱅뱅 돌리는 게 있죠. 티베트가 윤장대. 왜 그래 돌리겠습니까? 미얀마 가서 그 돌리면 땀나서 죽어봅니다. 티베트는 안 돌리면 손 얼어봅니다. 이거 책장 넘길 힘이 없으니까 대충 돌리고 말아봅니다. 이해가세요? 미얀마 가서 경전 이거 한경 80건 보려면 대가리가 이거 뭐죠? 대가리 이 머리가 골치 아파 죽어봅니다. 미얀마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삐딱 사나인지 빗바 사나인지 윗바 사나인지 아랫바 사나인지 막 빠사나 이렇게 앉아가 예? 윗바 사나 고요하게 그늘 있으면 거기 가서 사마타 하고 고요한 데 가서 그죠? 응달진데 그런 불교가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온대 지방이 좀 좋고 이러면은 막 그리고 공자, 맹자 이렇게 발달되고 이런 데 오면은 부품하게 하안경, 법화경 한 연한 건 해야 좀 뭉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미얀마에서 뭐 당장 덮어서 죽겠는데 책장 넘길 힘도 없는데 그거 80건 봐라 이러면 어떻게 되세요? 거기는 하안경이 발달할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아가마라고 하는 아안경 쪼가리 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야 되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육성이야. 이러고 이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육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는 계속 오면서 불교가 이만큼 발전된 대성 불교가 최고야. 그래서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시절의 환경과 처지와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선불교가 되기도 하고 또 일자 무식하고 글도 못 보는 사람한테 교리가 발달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뭐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엄마니 밤면 남아미 다불 간센보살. 간센보살밖에 몰라요. 글을 몰라 도대체.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뭐 하한경 7처 9에 39품 다 설해봤자 머리만 쪼개지고 그 사람 뭐 해야 됩니까? 대방강불하한경, 대방강불하한경 땡이야. 내가 저는 뭐 기독교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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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딱 두 자면 딱 끝날 것 같아요. 어쨌든지, 예? 이 직지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선종의, 우리나라 불교는 우리나라가 선종의 가나선을 주창하는 임재종이라고 우리 흔히 조계종에서는 주장을 합니다만 직지에서는 임재 스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임재의연의 서성 항벽 희운 스님의 글은 나옵니다. 아주 제가 그 읽은 선사들 중에 특히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항벽 스님인데 항벽 스님 글이 참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육조 스님 이런 얘기들, 달마 스님 이런 얘기들이 좀 비교적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여기는 145 그 종장들의 이야기들이 사람별로도 실어놓고 주제별로도 실어놓고 또 전체 구성으로 봐가지고 이 백운 경안 스님이라는 스님은 아주 치밀하신 분입니다. 이 스님은 중국에서 요즘 중국 사전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백운 경안 스님을 기록하기, 백운 경안 스님의 어록이 이제 이게 직지되는데 이게 원래 서성 중국의 임재종 18대 손 서곡 청공 스님의 적손입니다. 제1적손을 우리 태고 보우라고 하고 그 똑같은 서성입니다. 백운 경안 스님의 서성도 서곡 청공 스님이고 태고 보우 스님의 서성도 서곡 청공 스님이고 이 백운 경안 스님의 또 다른 인도 서성은 지공 스님이고 백운 경안 스님의 그 옆에서 같이 고려 말의 3대 선성을 나옹핵은 백운 경안 그 다음에 태고 보우 이 세 분들이 보조 이후에 고려 말엽의 고려의 3대 선성이자 왕사 국사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 태고 보우는 안쪽에 알려졌지만 나옹 선사가 일반에도 제일 많이 알고 계시죠? 나옹 스님의 고향이 영덕입니다. 이 무자비자 스님의 고향도 영덕이십니다. 제 고향도 영덕입니다. 영덕이 됩니다. 그런데 백운 경안 스님의 고향은 전라도 정읍입니다. 고창입니다. 정읍분 한 분 와 계십니다. 전라도 고창이고. 그런데 이 직지에 서문을 쓰신 분이 고려시대의 정몽주, 야언길제, 구미의 최미정 아시죠? 야언길제, 선주께서 방호희한테 한 방 두드려 맞았던 포원 정몽주, 그리고 색은, 목은 이색. 목은 이색의 고향이 어딜까요? 영덕입니다. 목은 이세이가 태어나는 방하고 제 태어나는 방하고 딱 직선거리로 3km, 10리도 안 됩니다. 같은 들판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가면 전부 다 기아집부입니다. 목은 이색집에서 나옹 해근 스님 집에 가는 데가 일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한 마을이 종갓집이 8집이나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가장 큰 충적 평야, 거기에 누가 태어났겠어요? 목은 이색, 무자비자 스님, 그리고 큰 소리를 좀 해서 굉장히 큰 소리를 해야죠. 용학을 띱니다. 목원 이생은 통도사 그 사리탑에 세존 비각을 썼습니다. 목원 이색은 나옹 스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지금 저기 경기도 세종대왕 묘 옆에 있는데 어디입니까? 여주 신력사에 가면은 부도전에 그 비문을 제가 가서 보니까 목원 이세기가 썼더만. 목원 이세기가 그 고려 말 돼 가지고 좀 얄궂은 중도를 좀 많이 정리하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스님들은 굉장히 존숭해서 받들었습니다. 어쨌든지 이 직지는 영덕하고 상당히 영향이 많은 책입니다. 그런데 원 저자는 전라도입니다. 영덕하고 딱 대각선으로 있습니다. 전라도 고창하고 영덕하고 동쪽 끝, 서쪽 끝 이래 딱 되어 있습니다.